안정범 이번은 참 안타까워요. 병까지 그렇습니다. 없고. 지금 뭐 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있는 도중에도 암도 좀 위험한 암인데. 그렇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까? 아니요. 전립선암. 조금 위험하죠. 남자로서는 치명적이고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알기로 레이건 대통령도 아마 췌장암 이걸로 해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남자한테는 상당히 전립선암이 이게 잘 치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약이 항생제가 거기까지 투여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제가 모르는 게 뭐 있어요. 아니 진짜 이게 그래서 전립선 염증이 비대증이나 염증, 암 이런 게 무척 위험합니다. 네. 치료가 잘 안 돼. 그래서 뭐 이제 그 국정농단 때문에 좀 그 좋게는 안 봤는데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연세 드신 중년을 좀 넘어가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어떤 신병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한 심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또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검사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안수성님, 몸도 아프신데 교도소에 있으면 위험해. 빨리 나가서 치료하셔야죠. 여기 확 흔들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확 풀어줍니까? 그러진 않는데. 그러지 않는데 이제 안에 있을 때 재판받을 때 늘 일말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 그래서 그런지 많이 진술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처음에 이게 검찰에 불려갈 때 대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종범 수석은 우직한 사람이다. 실질적으로 그 본인 얘기도 하지만 검찰에서 진술을 있는 그대로 상당 부분 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랬는데 법원에 와서는 조금 이제 그 진술 자체가 검찰만큼 시원하지 않게 하다가 오늘 갑자기 본인 순서도 아닌데 이렇게 손을 든 다음에. 오늘이었나요, 그게? 예. 그래서 재판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17건으로 돼 있는 그 수첩 다 제가 쓴 거 맞고요. 거기다가 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모두 그 대통령님이 얘기하는 거를 다 썼고 그것도 이제 다 정리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쭉 거꾸로 해서 써놨습니다라고 해서 그 가장 이 이른바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인의 이 17건의 결정적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그와 같은 것의 내용 속에서 사실 우리 변호사든 검사든 결국 숨겨져 있는 그 내역에서 결국 보석 같은 증거를 찾아내는 그 작업이 법조인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것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지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안종범 수석이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마디로 이 그 중요한 이 자료를 요리 재료를 그 법대 위에 올려놓는 그렇게 된 것이지 앞으로 검사는 원자료 올려놓고 이제 요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요리는 이제 검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요리를 예전에는 요리로 쓸 수 없다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그거 요리로 쓰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 판도라의 상자 속에서 이 그 실체적 진실이 나올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무척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오늘 온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보면은 19대 비례대표에 있다가 대통령이 부르니까 비례대표직을 던지고 이 청와대로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용에 있던 본인 스스로 얘기하듯이 국가 기밀까지 다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본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국가 기밀에 있는 내용까지도 본인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그걸 증거로 쓰시고 그 내용을 앞으로 내가 거짓말도 안 하고 진실만을 얘기하겠다. 묵비권도 행사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정말 앞으로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오늘 그 침대에 이게 뭐 이마에 이렇게 그 수건을 대고 누웠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웠다가 벌떡 일어났겠죠. 허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안종범 전 수석이 이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게 과연 뭘까? 근데 이제 들려 나오는 이야기로는 변호사들이 이번 이 탄핵 사태 그리고 이 재판, 당신의 재판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다. 이런 것에서 대통령과의 작은 의리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과의 큰 의리, 역사와의 큰 의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 설득을 변호사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혀라. 그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 당당해지는 길이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의 일은 또 뭐 좋은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현행법에 보기에도 위법적이고 나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리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는 그런 역사와의 의리를 지켜라. 그 이야기 아마 설득이 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 물론 아까 변호사님하고 앵커께서 지적하신 뭐 암이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학자로서 마지막 양심이 이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청와대 수석으로 간다 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보고 또 그런 보람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가셔가지고 지금 했던 일이 뭡니까? 대통령이 뭐 이렇게 기업에 소개시켜주는 역할 또는 기업에 돈 거두는 역할 이런 걸 시키면은 그걸 충실하게 우직하게 지금 수행한 거 아닙니까? 결국 대통령이 주범이 돼서 뭔가를 시키면 자기는 종범이 돼서 행동대장이 돼서 실천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그리고 그때는 그것이 국가 민족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었고 아마 본인도 그때 이게 국가 민족 또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시켰기 때문에 충실하게 했겠죠.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만 예단해도 아니 돼요? 이분이 경제학자 출신 아닙니까? 경제학이라는 게 거시경제가 어떻게 가야 되고 미시경제가 어떻게 가야 되고 재정학에 또 일관이 뭐 있다. 대한민국 재정이 지금 어떻게 가야 되고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늘려야 될지 이런 큰 틀의 국가 부흥을 위한 경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뭐 어느 기업에 돈 몇십억 받아라 어느 기업에 이거 뭐 소개해줘라 이런 일만 지금 계속 한 거 아닙니까? 예. 자기 얼마나 자기감에 빠졌겠어요. 야, 우리 허 교수님이 전에 약간 내용이 미진해갖고 내가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오늘 무척 예리하시네요. 아니 누구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 고위공무원이 되겠다, 뭐 또 국가 경영에 참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는 그런 엄청난 소명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자로서의 양심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변호사들에게 그런 설득에 저는 뭐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거라 보고요. 실제 그런 면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태도가 180도로 바뀌었고 이제는 이제 물론 아마도 막 이런 면도 있을 거예요. 그전에는 탄핵이 기각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큰 이렇게 기획하는 세력이 있는데 아무리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겠는가. 있지 않을까. 누군가 그 구조 속에서 나도 어떻게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가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흐름 속에서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알겠습니다. 역사다 하는 그런 또 현실적 인식도 부분적으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좋았는데 조금 길었습니다. 장 기자님, 그 아주 설득력 있는 지적에 그리고 개인의 물론 감옥에 들어가면 몸이 힘들고 또 이제 그 병이 오게 되면 이제 심경의 변화가 오지만 그래도 학자적 양심으로 마지막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허 교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정말 큰 결단을 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왜 시니컬하게 그렇게 구세요? 아니 왜냐하면 저도 취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전직 새누리당 이게 탈당파, 새누리 탈당파들 이제 과거에 박근혜 캠프 2007년부터 함께 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안종범 수석이 비례 던지고 청와대로 가서 뭐 이러저러한 일을 할 때 당신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거 하지 마라라는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아니. 정책수석으로 가긴 가는데 경제수석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그 과외교사를 했었고요. 그렇죠. 안종범 수석이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할 때 그리고 박근혜 캠프에 있을 때도 이를테면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진보 언론 기자들하고도 어울려서 토론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니 무척 높이 평가하는 학자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상당히 토론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 정책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어떤 것이 뭐 이제 합리적이냐 이런 이제 노선과 관련해서 논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였는데 좋은 학자네 그럼. 뭐 그렇죠.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취재원이죠. 근데 어찌됐든 그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심이 과했다. 적당히 끊었어야 됐는데 욕심이 과했다. 그리고 권력에 취해서 안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들이 그렇게 뜯어 말렸지만 그는 결국 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종범 수석이 했던 그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자기가 작성한 17건의 수첩을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여기에 직접적으로 다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성한 그
관련되는 미르스포츠재단의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 내지는 또 정경련에 있던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승철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우리 경제단체에서 우리가 알아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증거의 내용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A부터 Z까지 심지어는 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있는 뭐 쉽게 말하면 뭐 쓰레기통 하나까지 뭐 다 일일이 챙겼다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제일 큰 게 뭐겠습니까? 쓰레기통이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 사람 인적 구성 그리고 각각 회사에 대해서 할 할당량 이런 부분에까지 하나하나 다 기획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기획을 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잠깐만요. 더 넘어가기 전에 그렇게 대통령이 기획을 했는데 이 기획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이 관여돼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 결국 그런 것이죠. 상황이 무척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 부분, 그 부분까지는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안종범 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최순실 뭐 이런 게 나오면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빵 터지는 거죠. 지금까지 서로 몰랐다는 것도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것인데 적어도 아직까지 객관적 증거로서는 안종범과 최순실이 같이 관여했다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적어도 지금 같은 경우에 거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봐라 내가 다 했는 것이 아니냐. 외부에 관계없이 내가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 측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양날의 그렇죠. 양날의 칼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실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실체적 진실 중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일단 마음을 열었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넘어서 최순실에부터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종범 수석이 얘기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특검이 조사하거나 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최순실 씨하고 안종범 씨하고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잘 안 보이나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순실은 핫라인이 정호성으로 보이는 그렇습니다. 거죠. 실제로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일부 녹음했는 내용을 보면 우병우는 왜 그래?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서 우병우 수석과의 어떤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미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검찰, 이영렬 검사 내지 이 특검에서 봤을 때도 이 안종범과 최순실 사이의 어떤 이른바 직거래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아직까지 못 찾았는데 이와 같이 이제 수첩 자체에 대해서 인정했는 어떤 단초가 나왔지 않습니까? 마음을 여는 단초가 있는데 결국 그 부분을 넘어서 정말 개인적인 관계 이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도 한번 물어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병우 수석도 떨고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그분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분을 세상에 지금 나타나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법꾸라지라고 했던 이 김기춘 비서실장 천하에 정말 미스터 법질서라고 했던 분조차도 지금 오늘 무척 흥분하신 것 같아요. 구치소 가 계시는데 지금 다 어디 갔어? 얘기하는 우병우 전 수석은 솔직히 지금 어디에서 뭐 하는지 완전히 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우병우 수석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 교수님, 앞으로 이제 안종범 수석이 오늘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진실만을 얘기하겠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은 학자적 양심, 그리고 우리 이제 장윤선 기자는 욕심이 과했다. 어찌됐든지 간에 결론은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방금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우병우 수석.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특검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우병우 수석이 관여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했다. 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다수설은 치려고 봤더니 검찰 내부에 여기저기에 너무 많다, 우병우 라인이. 그래서 치는데 타이밍과 근거를 보고 있다. 이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법고시 패스 안 해서. 사법고시 패스 안 해도 법무부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무상급식을 좀 먹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쪽 쪽에는 뭐 인맥이 많지 않아서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후자 쪽이 가깝지 않겠느냐. 뭐 그런 기대감을 섞어 있는 어떻게 거죠. 정보 없어도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나요? 아마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나름 수사를 했고 뭔가 결과는 좀 가지고 있을 텐데 타이밍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앞에 중요한 이렇게 이제 경제계 쪽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리가 되면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에 그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그렇게 또 대줘야만 이 특검을 한 이유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왜 특검을 했지? 지금 삼성 뇌물죄 기각되는 바람에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좌절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려고 촛불 들고 거리 나온 거야? 예, 그렇죠. 뭐 자괴감까지 든다. 그래서 이게 또 삼성공화국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법리적이고 증거주의에 입각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은 해야 되지만 국민들 속에 의심이 이런 거죠. 혹시나 저 판사는 삼성의 손을 타지 않았을까? 우리가 손 탔다는 이야기 시중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의심을 갖는 거죠.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들에 대해서 뭐 온갖 그 이제 인터넷에 많은 것들이 올라오지만 그 되게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어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보 이번은 참 안타까워요. 병까지 그렇습니다. 없고. 지금 뭐 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있는 도중에도 암도 좀 위험한 암인데. 그렇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까? 아니요. 전립선암. 조금 위험하죠. 남자로서는 치명적이고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알기로 레이건 대통령도 아마 췌장암 이걸로 해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남자한테는 상당히 전립선암이 이게 잘 치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약이 항생제가 거기까지 투여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제가 모르는 게 뭐 있어요? 아니 진짜 이게 그래서 전립선 염증이 비대증이나 염증, 암 이런 게 무척 위험합니다. 네. 치료가 잘 안 돼. 그래서 뭐 이제 그 국정농단 때문에 좀 그 좋게는 안 봤는데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연세 한 과정에 있어서는 무척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오늘 온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보면은 19대 비례대표 있다가 대통령이 부르니까 비례대표직을 던지고 이 청와대로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용에 있던 본인 스스로 얘기하듯이 국가 기밀까지 다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본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국가 기밀에 있는 내용까지도 본인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그걸 증거로 쓰시고 그 내용을 앞으로 내가 거짓말도 안 하고 진실만을 얘기하겠다. 묵비권도 행사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정말 앞으로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오늘 침대 이게 뭐 이마에 이렇게 쑥서 있는 그 내역에서 결국 보석 같은 증거를 찾아내는 그 작업이 법조인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것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지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안종범 수석이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마디로 중요한 이 자료를 요리 재료를 법대 위에 올려놓는 그렇게 된 것이지 앞으로 검사는 원자료 올려놓고 이제 요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요리는 이제 검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요리를 예전에는 요리로 쓸 수 없다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그거 요리로 쓰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판도라의 상자 속에서 이 실체적 진실이 나올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상당 부분 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랬는데 법원에 와서는 조금 이제 그 진술 자체가 검찰만큼 시원하지 않게 하다가 오늘 갑자기 본인 순서도 아닌데 이렇게 손을 든 다음에 오늘이었나요 그게? 예. 그래서 재판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17건으로 돼 있는 그 수첩 다 제가 쓴 거 맞고요. 거기다가 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모두 대통령님이 얘기하는 거를 다 썼고 그것도 이제 다 정리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쭉 거꾸로 해서 써놨습니다라고 해서 가장 이른바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인의 이 결정적 증거죠. 결정적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그와 같은 내용 속에서
사실 우리 변호사든 검사든 결국 숨겨진 중년을 좀 넘어가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어떤 신병에 대한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한 심정 속에서 예. 뭐 여러 가지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또 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검사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안수성님, 몸도 아프신데 교도소에 있으면 위험해. 빨리 나가서 치료하셔야죠. 여기 확 흔들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확 풀어줍니까? 그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데 이제 안에 있을 때 재판받을 때 늘 일말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 그래서 그런지 많이 진술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처음에 이게 검찰에 불려갈 때 대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종범 수석은 우직한 사람이다. 실질적으로 그 본인 얘기도 하지만 검찰에서 진술을 있는 그대로